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처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누구나 바쁘게 일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여러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져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체중도 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빈혈도 만성 피로의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피곤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럽다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 초기에도 피로감이 심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곤한 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하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도 만성 피로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병도 몸으로 나타납니다. 의욕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춰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성 피로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kg 이상 빠지거나 원래 체중의 10% 이상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암이 가장 걱정되는 원인입니다. 암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특히 췌장암, 위암, 폐암, 대장암 초기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원인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발해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도 초기에 체중 감소를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까 몸이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소화기 질환도 체중 감소를 일으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 영양분 흡수가 안 돼서 살이 빠집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식욕이 없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살이 찌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은 양을 먹는데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체중 증가를 일으킵니다.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당뇨약이 체중 증가를 일으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지속적인 소화 불량입니다. 가끔 체한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게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소화 불량이 시작됐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암의 초기 증상이 소화 불량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메스껍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제를 드시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위내시경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흔한 원인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옵니다. 밤에 누우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방치하면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도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면 담낭 문제일 수 있습니다. 췌장염도 심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등까지 뻗치는 복통이 특징입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도 소화 불량의 원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속이 쓰리고 식사 후 통증이 완화된다면 궤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을 본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지속적인 기침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3주가 넘어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후비로 증후군입니다. 코나 부비동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기침을 유발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식도 기침을 일으킵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기침이 심하고 숨이 차다면 천식일 수 있습니다. 찬 공기나 운동 후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만성 기침의 원인입니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서 기침 반사를 일으킵니다.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기침을 일으킵니다. 주로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특징입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도 기침입니다. 특히 흡연자에서 기침 양상이 바뀌거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도 만성 기침을 일으킵니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미열과 식은땀이 난다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질환도 기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폐에 물이 차서 기침이 나고 숨이 찹니다.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가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피가 섞인 가래, 숨참,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즉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2주 이상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이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됩니다.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 변을 본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도 설사를 일으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설사와 복통, 혈변을 유발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고 배가 아픈데 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갑상선 질환도 배변에 영향을 줍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설사를 일으키고 저하증은 변비를 일으킵니다. 약물도 배변 습관을 바꿉니다. 철분제는 변비를 일으키고 항생제는 설사를 일으킵니다. 변비가 심하면 치질이나 항문 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을 볼 때 피가 나거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항문외과를 방문하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대장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위험 신호는 두통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평소 두통과 다른 양상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처음 생긴 심한 두통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종양이 가장 걱정되는 원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고 구토를 동반하며 점점 악화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동맥류 파열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됩니다. 측두동맥염은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관자놀이가 아프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찝을 때 턱이 아프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도 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눈이 빨개지고 시력이 떨어지며 구토를 동반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응급 상황입니다. 뇌막염도 심한 두통을 일으킵니다. 목이 뻣뻣하고 열이 나며 빛을 보면 눈이 부십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편두통도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고 빛과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입니다. 머리를 조이는 듯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두통의 양상이 바뀌거나 진통제가 듣지 않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번째 위험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내부 장기의 문제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이나 사마귀의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원래 있던 점의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면 피부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하고 여러 색이 섞여 있고 지름이 6mm 이상이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황달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겁니다. 간 질환이나 담도 질환, 췌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발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약을 새로 복용한 후 발진이 생겼다면 약물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몸의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는 흑색 극세포증은 당뇨나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검고 두꺼워집니다. 손톱 변화도 중요합니다.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해지면 빈혈을 의심하고 손톱 밑에 검은 선이 생기면 피부암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면 무좀이나 건선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갑자기 붓기와 통증이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전이 폐로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피부에 멍이 잘 들거나 작은 빨간 점들이 생기면 혈액 질환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위험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이면 혈뇨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 신장결석, 방광암, 신장암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피가 나오는 혈뇨는 더 위험합니다.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면 당뇨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다면 요로 감염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흔하지만 방치하면 신장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오래 남아 있다면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이상을 나타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신부전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색이 매우 진하고 냄새가 심하면 탈수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9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2시간 내에 치료받아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호흡 곤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심증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슴이 아프고 쉬면 좋아집니다.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다리의 혈전이 폐로 가서 막히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등이나 가슴을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기흉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성에게 흔합니다. 폐렴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고열과 기침을 동반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0번째 위험 신호는 기억력 저하나 혼란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게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의식 변화는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뇌졸중, 뇌막염, 저혈당, 전해질 불균형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도 기억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위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우울증도 가성 치매를 일으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항히스타민제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여러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뭔가 발견됐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나이에 맞는 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 촬영 같은 암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특정 질환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 일찍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하고 절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질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세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방치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더 잘 관찰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배변 습관을 체크하세요. 체중을 재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병을 예방합니다. 증상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면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겁니다. 가족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